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엄청난 기술의 세계로 한번 풍덩 빠져볼 건데요. 바로 원자, 그 하나하나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마법 같은 눈, 투과전자 현미경, 줄여서 TEM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겠어요? 이게 무슨 컴퓨터 그래픽이나 시뮬레이션 같아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원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걸 직접 찍은 실제 사진입니다. 진짜 놀랍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뭘 보려면 빛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원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이 가시광선의 파장보다도 아주 훨씬 작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빛의 파장보다도 작은 걸 사진으로 찍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거예요. 빛을 안 쓰면 되는 거죠. 빛 대신에 파장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짧은 다른 걸 쓰는 거예요. 네, 그 주인공이 바로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TEM은 빛이 아니라 전자의 흐름을 이용해서 이 원자들의 세상을 보는 그런 현미경인 셈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전자가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 그걸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보게 되는지 그 원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전자총이에요. 이름 그대로 전자를 빵 하고 쏘는 장치죠.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열전자원은 우리 옛날 백열전구 필라멘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뜨겁게 달구어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하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전개방출형 전자총, 우리가 FEG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아주 뾰족한 바늘 끝에다가 엄청나게 강한 전기장을 걸어서 전자를 그냥 쫙 뽑아내는 방식이에요. 이 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다음에 나올 휘도라는 개념에서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휘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간단히 말해서 전자빔이 얼마나 쨍하고 또 얼마나 한 점에 잘 모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비유를 들자면 좀 흐리멍텅한 손전등으로는 벽에 붙은 작은 글씨 읽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뾰족한 레이저 포인터로는 정확하게 딱 집어낼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원자 하나하나를 구별하려면 이 레이저 포인터처럼 아주 강력하고 집중된, 즉 휘도가 높은 빔이 꼭 필요한 거죠. 휘도가 높아야만 우리가 원하는 선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전자총에서 힘차게 출발한 전자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현미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심장부로 향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싶어하는 시료를 통과해야 하는 단계죠. TEM으로 뭔가를 보려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시료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얇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속이 비쳐 보일 정도로 투명하게요. 두께가 수십 나노미터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카락보다도 수천 배는 더 얇게 썰어내야 하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얇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유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결정적입니다. 전자가 시료에 부딪혀서 그냥 흡수되거나 막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시료를 투과, 즉 뚫고 지나가야만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시료를 뚫고 지나가는 전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원자들이랑 부딪히면서 경로가 막 이리저리 휘고 꺾이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전자산란이라고 불러요. 사실상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산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원자 핵이나 다른 전자들과 부딪혀서 어떻게 흩어지는지 바로 그 패턴을 분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얇은 시료를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진짜 기발한 방법들을 많이 개발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레플리카 기법이에요. 이거 정말 듣고 있으면 감탄이 나올 정도로 똑똑한 방법인데요. 일단 플라스틱 필름 같은 걸로 관찰하고 싶은 표면에 올록볼록한 모양을 그대로 찍어내요. 일종의 틀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틀 위에다가 탄소를 아주 얇게 싹 입힙니다. 마지막으로 아세톤 같은 걸로 플라스틱 틀만 녹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맞아요. 원래 표면의 구조를 완벽하게 복사한 아주 얇은 탄소 복제품만 딱 남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자, 좋습니다. 이제 시료를 통과하면서 원자들이랑 부딪혀서 사방으로 흩어진 전자들이 있어요. 이건 아직 그냥 정보 조각들에 불과하죠. 그럼 이 녀석들을 어떻게 다시 모아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걸까요? 우리가 돋보기나 안경에 쓰는 유리렌즈가 빛을 모아주잖아요. 그것처럼 TEM에서는 전자기 렌즈라는 게 흩어진 전자들을 다시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 렌즈는 유리가 아니라 강력한 자기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유리렌즈는 초점거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전자기 렌즈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만 살짝 조절해주면 자기장 세기가 바뀌면서 렌즈의 초점거리를 내 마음대로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고 정교한 렌즈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왼쪽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미경 이미지예요.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바로 이 오른쪽의 회절 패턴이라는 건데요. 이건 비유하자면 물질에 숨겨진 지문 같은 거예요. 이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이 과연 어떤 규칙적인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그 근본적인 구조, 즉 결정 구조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원리를 알아봤는데 그래서 이 대단한 기술로 원자 세계를 들여다보는 게 대체 우리 현실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템은요, 말 그대로 나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자 배열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더 강하면서도 가벼운 새로운 물질을 설계할 수 있게 됐고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회로를 분석해서 성능을 확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또 특정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약물을 개발하거나 아주 작은 기계 부품이 왜 고장나는지 그 원인을 원자 단위에서 밝혀내는 등 거의 모든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제 원자를 그냥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 그 사이의 거리를 재고 심지어 원자 하나하나를 집게로 찝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토록 강력한 능력을 손에 쥔 인류는 과연 다음엔 무엇을 만들어내게 될까요?